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소장TV 오늘 아침 9시에도 맥모닝 부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항상 이병소장TV를 응원해주시는 맥모닝 리더스 클럽 회원분들, 그리고 맥모닝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영어 주제로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목동의 어학원 하면은 뭐 역시 대장어학원, 리뉴어학원 대표 원장님과 부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뉴어학원 대표 원장 올리비아 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뉴어학원의 부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금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부원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친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안면이 있으신 네. 한 대략 10여 년 전에 네. 같이 설명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맞아요. 또 오랜만에 뵙고 인사 나누면서 영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미리 봤는데 뭐 엄청 디테일하게 네. 실전에서 뭐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맥모닝 분들 모두 들어오셔가지고 영어 이야기, 특히 목동권, 강서 양천권 하시는 어머님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머페트, 누누, 김현성, 하로, 라온, 현우맘, 와리빠니님, 블링블링님,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고 짱짱이님, 너와 나, 현우맘, 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올만의 3샷.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좁죠, 여기 생각보다. 네, 가운데 껴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교육방송 중에는 카메라 가장 좋은 데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진팀이었어가지고 좋습니다. 명덕외고, 이화외고, 목동고, 진명여고, 양정고, 양천구에서 좀 관심 가는 학교들 다 준비하셨죠, 원장님? 네,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뭐 외고와 일반고의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제 차이점을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고만 해도 외고에 따라서 시험이 뭐 영어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거든요.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 시험이랑 한영외고 시험, 명덕외고 시험 뭐 완전히 시험 범위도 다르고 시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외고를 다 언급하면서 일반고도 뭐 대일고냐, 강서고냐, 양정고냐, 진명여고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이나 시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려면 제가 한 5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축약을 해서 이제 이쪽 서남권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교, 그래서 명도외고랑 이화외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는 목동고, 진명여고, 그리고 자사고인 양정고 이렇게 5개 학교로 이제 네네. 집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외고입니다. 네. 이제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고교학점제 친구들.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명도외고 1학년 1학기 영어 1등급 커트라인은 올해 겁니다. 몇 점이었을까요? 10% 학생들의 네, 맞습니다. 가장 점수 낮은 애가 몇 점쯤 될 것 같냐? 네, 맞습니다. 외고의 영어. 네, 맞습니다. 한 60점? 아니다. 1등급 커트라인인데요. 네. 1등급 커트는 네. 10%니까 그래도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외고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한 뭐 75점. 아닙니다. 89점이었습니다. 89점? 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을 맞으려면 4% 안에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99점이나 아니면 100점이었거든요.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보통 이제 93, 4점 이렇게 됐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똑같이 2등급이 올해 1등급인 거잖아요. 예. 10%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9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올해는 89점이었고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다는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편이다, 이게. 네, 이제 최근 이제 한 5년치를 갖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네. 최근 5년치 중에서 아마 올해 거 가장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영어 평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소장님? 89점이 네, 1등급 1등급 커트다. 네. 그러면 75점. 네, 보통은 이제 학부모님께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외고 아이들이 영어를 다 잘하니까 뭐 90점, 80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영어 평균 점수는 50점이었습니다. 평균 50? 네. 그만큼 그만큼 50?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는 잠깐 얘기죠. 그러면은 네. 잘하는 애들은 너무 네. 굉장히 잘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완전 허당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외고에 갔는데 18점, 20점, 30점 영어를.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간 거예요, 외고에? 네.
그러게요. 좀 안타깝지만 아이고야, 야. 왜냐하면 이제 네. 입시에서부터 이제 중학교 내신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고등과정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간다면 점수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대한 사전 지식, 네. 특히 뭐 보통 일반고 가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네. 그냥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떼일러 네. 갔다가는 그냥 불벼락 맞는 큰일 나는 거죠. 아이고. 네, 워낙 미리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현재 1학년들 그 모집을 할 때 설명회에서 어렵게 출제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2010년도에 개원을 해서 벌써 이제 16년째 명도 외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예전에 2012, 13, 14년도보다는 쉽죠. 그때가 가장 어려웠고 그다음 한동안 2018, 19, 20, 21, 22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좀 어려워지는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움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한 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우와. 70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네. 리뉴 대표님 모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저희 이제 상담하다가 어떤 네. 학생이 네. 명도외고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리뉴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고1 내신 고군 분투하면서 네. 자기네 학교 보조교재, 부교재, 모의고사 지금 이거 가지고 네. 한글 해석을 보고 영작 쫙 다 해가지고 원문 비교한 그거를 제가 맨날 설파하던 방법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 어디야 그랬더니 리뉴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모셨죠. 뭐. 네.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목동권에서 명도외고 등을 비롯하여 주요 학교, 남고 여고 등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 내신 관리하고 싶으면 리뉴 가가지고 영어 트레이닝 하고 가야지. 특히 중3부터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냥 맨 중3도 사실 늦습니다. 예비 중2부터 나는 가겠다고 김치삼 대표도 얘기했어요. 네, 예비 중1부터 다시 시작을 예비 하셔야 중-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겠어요. 헬로 이러면서 태어나야 될 판입니다. 좋습니다. 명도외고 시간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명도외고는 1학년 때 이제 공통영어와 심화영어 이렇게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수는 공통영어가 3단위가 되겠고 네. 심화영어가 3단위, 총 6단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가 보통 이제 4단위 혹은 뭐 3단위 이렇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영어 과목 수도 두 과목이나 되고 그다음에 단위수가 좀 높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유리한 그런 학교고요. 네. 우선은 이제 공통 영어에서 들어갔던 범위가 이제 문법 교재는 어휘끝 에센셜이 들어갔고 귀여운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두 세트가 들어갔고 너무 귀여워. 어휘끝 블랙 이 교재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제 고3 단어 그 이상의 이제 뭐 GRE 어휘나 탭스 어휘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디엄 파트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형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가 들어가고 이디엄스가 범위가 확대돼서 처음부터 12과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 이디엄스는 뭐예요? 이제 이디엄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12과까지? 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네, 저걸 그냥 다 한 번에 섭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학년 때, 1학기 때? 그렇죠. 네. 아이고, 심화영어도 1학기 때 다 네, 배우는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굉장히 좀 어렵게 냈을 때는 뭐 테드가 들어갔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시, 수필, 소설 이렇게 들어갈 때도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에 워낙 중점을 맞춰서 네.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들이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심형에서 뭐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고가 또 마찬가지고 일반고도 그렇지만 그해 들어가는 시험 매터리얼이나 범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환 네. 대표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막 셰익스피어 네. 날아다니고 막 이런 네. 시절에 비하면 네. 지금은 외고 별로 영어가 어렵지 수능화가 않다. 많이 네, 맞아요. 진척돼서 네, 맞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네, 오히려 맞습니다. 전사고 영어가 더 골 때린다. 맞아요. 이런 훨씬 평가하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 영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예.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교과서가 2.7%밖에 안 들어간다는 왜 부분이거든요. 나는 저 교육청 눈치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한 90% 출제를 하고 교과서 관련된 이제 문법 핸즈아웃이라든지 어휘에서 한 10% 정도 출제가 되는데 네. 이제 외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고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는 상당히 조금밖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2.7%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중학교 때처럼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교과서만 달달달 외운다면 2.7점을 맞는 거죠. 2.7점.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이제 업법끝이 있는데 이 업법끝이 이제 문법 교재잖아요. 네. 그래서 12.9%가 들어갔고 네. 어휘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고난도 어휘 부분인데 이게 좀 끝장나는군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단어 그
이상의 어휘들 그래서 탭스 어휘라든지 GRD 어휘가 좀 포함되어 있고 이디엄이 네.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문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문에서 20%가 그게 뭐죠? 들어갔고, 네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제 나눠주는 거. 모의고사라든지 단어장, 문법, 교과서 외에 또 추가적인 지문이 막 들어가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20.9% 아티클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뭐 네네네. 탭스, 테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수능도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47.8% 거의 한 반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은 50점대였고 1등 커트라인은 너무 89점이었습니다. 크다 갭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업법급 문법에서는 실전형 긴 예문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또 네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제가 뒤에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몇 문제 풀이를 해드릴 텐데 그때 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까지는 안 됩니다. 네. 모양만 봅니다. 아,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 정답 2개 또 모두 고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돼서 아유, 학생들이 모두 좀- 골라. 네. 고쳐 쓰시오까지 가면은 네, 아름다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학생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에서 이제 어법 문제 출제가 또 됐고 뭐 중동사, 구문, 전치사 등 뭐 정밀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됐고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휘 끝은 단순 이 암기 외에도 예문 위주의 어떤 유의어, 구동사 활용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상담했던 학생은 네. 중3 말에 그 해수능을 다 맞는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외고를 네. 갔는데 웬걸 영어 내신 봤더니 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독해는 한 3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네. 문법과 서술형을 합쳐서 4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문법 비중이 굉장히 크고 어휘 비중도 크고 이제 구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이게 있습니다. 다 변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네, 학생들이 독해는 좀 뭐 이게 잘 하다 보니까 네, 독해에서 변별력을 주기보다는 이제 문법이나 어휘나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주는 경향이 현대 있습니다. 입시에서 뭐 사실 영어의 존재감이 크지 네.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고에서는 그렇게 냈다가는 그냥 다 맞아버리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신형에서는 교과서에 4.7%, 모의고사가 30.6%, 추가 지문이 31.7%, 그다음에 이디엄스가 33%가 들어갔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답을 모두 고르거나 개수 고르기 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시험 범위가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모의고사 중점이고 어휘 중점이고 문법 중점이라서 조금 단촐화된 경향이 있지만 시험 네. 문제 스타일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하는 이유가 모두 고르시오 뭐 이렇게 또 틀린 것을 그러면은 가리고 77 맞은 남학생 네. 3개로 쉬어놓고 5개로 네. 쓰는 네. 똥멍충이 친구들은 이걸 갖다가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꼼꼼한 약간 꼼꼼한. 여성스럽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네.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 고르기, 개수 고르기, 뭐 네. 보기가 모두 영어에다가 요약문 맞습니다. 완성, 요약문 완성, 영작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이런 네, 거. 제가 일단 기출 문제 하나 좀 기출해서 보여드리도록 봅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화 외고 넘어갑니다. 네, 이화이고 저희가 학교를 5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화이고 영어 시험 분석은 교과서에서는 이제 3과만 출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올해는 문법을 조금 굉장히 적게 출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사 파트 하나만 출제가 됐고요. 음.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그 대신에 이제 2세트가 들어갔고 워드마스터가 데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죠. 뭐 이화 외고는 상당히 좀 쾌적한데요. 범위가 네. 오. 오히려 목동에 있는 일반고에 비해서 범위가 비슷하거나 좀 적지 않나? 귀요미네요. 네. 귀요미. 네. 약간 지금 화면이 확대돼 있어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네. 사이즈가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시험 특징은 모의고사 기반 문제가 많았다. 이건 일반고도 이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화여고는 약간 부담감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서가 9점, 네, 그다음에 8%인가요? 네, 출제가 9.68. 됐고, 네, 모의고사가 38.7%, 문법이 이제 6.45%, 어휘가 12.5%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서술형과 모의고사에서 응용 문제에서 변별력을 좀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예. 이화외고는 패러프레이징을 뭐 많이 오.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문 암기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가 좀 좋은 친구들이 좀 잘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출제를 오.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좀 외국 살다 오고 네. 이
영어가 능숙한데 네. 뭐 이렇게 수업 영어는 많이 네. 하지 않았고 이런 친구들이 문과인데 조금 내신 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화 외고 괜찮겠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해마다 사실 시험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화가 예전에는 문법 교재로 뭐 그래머적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법을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뭔가 장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문법은 어떤 권위 같은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서술형 비중 여전히 높았던 학교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요약, 빈칸, 문장 삽입 등 종합적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가 모양새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영역별 분석을 보면 이제 어휘가 5문항 출제됐는데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술형 7문항이 출제가 됐고 서술형 7문항은 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단어 배열, 그다음에 어형 변화, 뭐 조건부 영작, 뭐 얘를 도치구문을 활용해라라든지 분사구문으로 써라라든지 그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좀 조건이 좀 붙는 거, 그다음에 뭐 몇 단어로 한정을 해라라든지 보기에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를 골라 써라라든지 아니면 예. 쓰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일반고에 그거는 스멜이 많이 똑같습니다. 나는데요. 네, 네, 맞아요. 일반고도 똑같이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네.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영작 실력과 어법 적응력을 평가하는 고난도 문제를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출제를 했고요. 네.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핵심 변별력 문제도 역시 서술형에서 그렇죠. 이제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문항수가 많았고요. 네. 17문항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 출제 비중이 92%에서 대부분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본문에 이제 변형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시켜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 뭐 빈칸 고난도 이런 문제들이 30번대, 네. 30번대를 네, 냈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문법은 2문항밖에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객관식에서 1문항, 그다음 주관식에서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 가정법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Because I'm not a bird, I cannot fly to you. 외우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설법까지 다 바꾸시네요. 네, 그럼요. 네. 네, 실제로 바꿉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시험 대비 전략은 서술형 대비에서는 이제 필수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지문별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서 네. 주제문, 뭐 키워드 이런 문장을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본문학습에서는 주요 어휘, 어법 암기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뭐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될 것 학생이 같습니다. 저걸 혼자 공부하면 네. 이게 뭐가 중요 어법이고 어휘인지 잘 뭔가, 모르죠. 네. 하기 어렵고 한다고 네. 했을 때 또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주는 걸 이제 사교육을 이용해서 하면 맞아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요. 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반고를 담당하시는 예. 지금 우리 이보근 부원장님께서 사실 이제 진명여고 1타십니다. 네, 자, 진명. 네. 진명하면 부원장님. 부원장님 현재 네. 진명. 네. 혼자 150명 이상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150 명이요? 때문에 네. 무성부 신치네요. 아유, 진명 150명을 그냥 다 데리고 계시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일반고에서 이제 진명여고를 제가 또 내신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이제 명동외고에 올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영어 평균과 그다음에 네. 1컷을 이제 원장님께서 퀴즈처럼 이제 내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일반고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난이도를 좀 굉장히 좀 하향화시켜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예. 크게 임팩트가 없어서 그냥 퀴즈로 내진 않고요, 제가. 오. 그래서 일단 평균 자체가 73.3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진명여고가 원래 사실은 소위 진명외고라고 불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목동권에서도 영어의 난이도가 그 내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에 속하거든요. 73.3이면은 굉장히 엄청 수월하게 나왔다. 그래서 1컷이 보시면 이게 지금 3.3점짜리 문제 하나 틀렸을 경우 거기까지만 1등급에 들고 3.4점짜리 배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틀린 친구들은 다 2등급으로 이제 내려갔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쪽에 약간 네. 좀 숙명 위치군요. 네, 약간 동부가 그렇죠. 약간 진선 위치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좀 오해를 할 좀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중간고사가 쉬웠을 뿐이지. 기말고사. 네, 기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1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96.7에서 한 88점 정도로 내려갔어요.
기말만 1학기 중간 그다음에 1학기 기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한 10점 정도 이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진명여고에서 보통 이제 영어 내신을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이제 범위가 조금 많이 다양한 편이에요. 네.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은 적고요. 한 단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한 세트가 들어가는데 예. 이제 보통 18번부터 40번까지 중간에 있는 도표라던가 그런 실용문 안내문까지 죄다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듣기 부교재가 하나 있고요. 리스닝 나와요? 예.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여기 3월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에서 듣기도 또 출제가 되고요. 문제 형식은요? 일단 7개 객관식에 한 문항이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완전 딕테이션으로 나와요. 아, 딕테이션이에요? 네. 여기 진선이 그러는데. 딕테이션.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진명여고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올림포스, 이제 독해 부교재가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세분화 시키면 5가지 종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범위 또한 이제 교과서 본문을 제외하고도 네. 이 모의고사와 부교재 올림포스 요 지문만 합쳐도 한 50여 개가 좀 넘을 때가 있고요. 예. 그리고 듣기 지문이 보통 이제 2세트에다 모의고사 한 세트니까 네. 3세트라 친다면 48개 거의 이제 100개 지문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양치기로 죽이는군요. 예, 굉장히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를 나는 잘한다. 영어 정말 나 날라다닌다. 네. 이러면서 왔다가도 이 많은 양의 이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이제 이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양이라는 점이 좀 이제 특징이고요. 전형적인 일반고 스타일이네요. 네. 합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요 부교재에 해당한 이 올림포스가 상당히 세밀하게 네. 그리고 큰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에도 이 부교재 올림포스부터 정확하게 일단 진도를 나가는 그런 방법을 네. 택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올림포스 고난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데 EBS 때문에 네. 영어도 올림포스를 쓰는군요, 이 학교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난이도는 보통 이제 중상에서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항 수는 보면은 이제 한 30개 초반 정도 되면 그래도 적정한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교재가 이 올림포스 지금 44.2%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네. 무조건 듣기는 이 수프림이란 부교재에다 플러스 모의고사 듣기까지 해서 이제 25%. 그러니까 4분의 2를 듣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 대비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듣기 평가 싫은 친구는 다른 학교 가야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시그니처 문제라고 했지만 아까 이제 명덕 외고에서도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일반고들 중에서도 난이도를 높이겠다 했을 때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 개수 관련 문제.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그럼 이제 1개부터 5개까지 보기 중에 이제 하나만 판단을 미스하더라도 네. 이제 그냥 오답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빵개인 경우는 없어요? 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진명용은 없어요. 거의 1개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문항이 출제됐다는 게 이게 어떤 정도 얘기냐면 네. 적게 낸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최대로 많이 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증명을 했을 때 11문항 뭐 10개 이상을 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최저 평균 40점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개수에 있어서 아이들이 일단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판단만 좀 이게 미스가 되더라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답으로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하필 또 최상위를 가른 변별력 문제로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되는 헷갈려서 맞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개수는 맞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다른 보기를 걸로 선택을 개수가 했더라고요. 맞는 아주 경우도 운이 있죠. 좋은 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단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변별력 문제에서 이 개수 관련 문제와 그리고 이제 고난도 변별력을 주려는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건데 이제 거의 독해 지문에서요. 네. 진명요거는 어렵게 내고자 마음만 먹으면 네. 거의 이제 변형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학교인데 거의 외부 지문과 흡사한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호흡이 굉장히 길게끔 지문의 길이도 엄청 늘려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 거기서 이제 컷이 완전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이제 큰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좀 세분화 시키긴 했지만 예.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요. 네. 가장 큰 특징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듣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이제 네. 25점 배점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이제 진명이 목동권에서는 유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똑같이 계속 25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세 세트라는 이거를 이제 준비할 때 뭐 내용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딕테이션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문제 당연히 이제 변형하고 단어도 다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샅샅이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징적인 건 이 주관식. 여기에서 보통 딕테이션을 2개 또는 3개의 소문제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한 문제당 배점이 한 3점 정도라든지 2점 정도씩 네. 총 합쳐서 6점 정도 배점이 좀 많이 큰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배경 지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딕테이션은 받아쓰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들려주는 대로 받아 적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불교적 올림포스 독해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물론 범위의 개수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비중은 13문항으로 가장 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을 좀 주로 많이 주는 편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거의 이제 수능형도 들어가지만 이제 내신 유형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약문이라던가 예. 아니면 주제라든지 제목을 당연히 이제 그 변형을 해서 조금 이제 고난도 어휘를 활용하게끔 해서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단어를 제시하기는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빈칸이 3개만 지금 넣으면 되는데 12개를 제시를 한다라던가 그리고 단어의 어휘의 수준도 네.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인데 네. 기본 고2 이상이고 이제 고3과 혹은 이제 그 변형을 했을 때 이제 조금 고3을 넘어가는 네. 이게 수능 어떤 복화책에서 보지 못한 범위네 이런 단어들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올림포스 독해에서 가장 조금 변별력을 이제 높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는 사실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세요, 거의 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이게 개수 자체가 이제 몇십 개가 되다 보니까 다 진도를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3점짜리 위주로 주요한 거 몇 문항만 조금 수업을 해주실 때도 있고 학교에서 지금 그렇다고. 네 학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모의고사 수업을 아예 못 해주신다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혼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한 20개 넘는 지문을 이제 학원에서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수능 유형이 이제 이론 그 객관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주관식도 아까 이제 불교적 올림포스 독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이제 거의 이제 어휘를 조금 중점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 막힌다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분들이 맞아요. 초등 어머님 중에 판타지 월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미국 교과서 리딩하고 해리포터 읽고 하면 다들 고등학교 그렇지. 100점 아니야? 저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이따 네. 문제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다르죠.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대중은 원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엄마니까 애들은 안 본다 쳐도 엄마니까 보시고 전략을 세우셔야지 안 봐 이러면 나중에 내신 망하고 정시 파이터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걸 위한 계몽 캠페인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명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신 시험 대비 전략이라는 건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들도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독해력은 평상시에도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학교가 어휘와 어법은 네. 무조건 실력을 갖추고 내신 대비 그 정해진 기간에도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목동고로 좀 가겠습니다. 목동고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여고입니다 이거. 네, 예,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공학인가 남고인가 맞아요. 예, 네. 여고입니다. 여고. 네, 네. 자, 그럼 목동고도 지금 아까 진명여고처럼 한번 보시면 이번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좀 높았습니다. 78.5점. 네. 근데 마찬가지 1학기 기말 때 평균이 60점대로 뚝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1컷도 사실은 이제 그 목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60점 만점으로 지필을 시험을 치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행을 20, 20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60점 만점에 50, 한 6.7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필은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점 환산했을 때 96점 정도 됐고 마찬가지 기말에는 뚝 떨어뜨린 다음에 종합 등급에서 이제 평균을 조금 만들어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동고는 그래도 교과서 한 2단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이제 거의 여기도 이제 한 20번에서 45번 정도 거의 다 한 세트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여기 특징이 이제 추가 지문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지도하시는 선생님 마음대로 추가 핸드아웃을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출처가 보통 따져보면 옛 모의고사에서 출처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원서에서 책을 읽다가 재밌게 읽다가 이제 거기서 또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추가 지문이 목동고의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휘가 목동고는 특히 진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동고는 특히 어휘를 좀 방대한 양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특징인데 복화 핸드아웃이라고 프린트물이 또 잔뜩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이제 어법 혹은 이제 어휘 프린트가 또 추가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이제 주요 영역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학교고요. 약간 이게 네. 진선 숙명이 뒤섞여 있네. 목동 진명하고 목동은 네. 어휘는 또 숙명이면 난리 아, 나거든요. 이게 크로스가 돼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는 이제 뭐 A, B로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진행을 하셨다가 이번에 네. 한 분은 시수를 조금 줄여가지고요. 네. 고1의 영어 시수를.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겨서 추가 지문 축소라는 건 보통 한 12개에서 16개 지문을 추가 지문으로 했다면 네. 이번에는 굉장히 줄여 4개 지문 정도. 네, 그래서 8개 지문. 네, 아무튼 이 정도 굉장히 좀 축소를 시켜서 이번엔 조금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네. 이제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문항이 목동고 같은 경우에 조금 적은 편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일단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건 추가 지문 플러스 정말 말 그대로 외부 지문.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포함된 이렇게 합쳐가지고 포함된 내용이라서 비중을 따지면 교과서가 두 단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조금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긴 하나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 플러스 나머지 부교재에 해당하는 외부 지문이라던가 추가 핸드아웃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빈칸 위치 순서. 아유. 네네. 그래서 이제 영역별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휘 부분에서 네. 단순하게 그냥 스펠링 자체만을 뭐 암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네. 영영풀이라던가 그다음 다의어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경우에 예문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낸다던가 예. 유의어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고요. 딱 숙명이 500단어. 예.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 예문까지 쫙. 맞아요. 아. 그리고 예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예문 같은 경우는 포함된 예문을 활용도 하지만 새로운 예문으로 문제를 또 출제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어휘 부분을 이제 좀 대비를 할 때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외부 지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 정말 진짜 순수하게 외부 지문이 총 4문항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지문에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처음 보는 지문도 나오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실력을 좀 평상시에 이제 갖췄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만 어렵게 느껴졌다 하면 이제 멘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동공지진. 네네네. 그래서 휘말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정시로 가면 거고요.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목동고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어휘 학습이 가장 이제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워낙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요. 네.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 대비해서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훈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양정보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청담 에듀컨시아지 상담 문의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정리해드리고 통찰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판타지를 가지고 나 아름다운 세상만 살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쫄망이 되든 말든 초등 때만 잘 살 거야. 이런 걸 저는 굉장히 배격합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도 드리니까는요. 고르신 기조에 맞으신 분들은 이병헌 청담 에듀컨시아지 웩슬러 지능검사의 맛집 원조집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전화, 문자, 링크까지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엄태욱 선생님의 맥모닝 리더스 클럽 국어 문학 개념어 무료 수업 이제 5탄인가요? 6탄인가요? 오늘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맥모닝 리더스 클럽 가입하시면 공짜로 문학 개념어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닝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 오답 노트 한 땀 한 땀 만들려면 힘드니까는요. 자기 틀린 문제 찍기만 하면은 쫙 프린트할 수 있는 네모닝 공구 어제 오늘 내일 오후 1시까지 끝입니다. 마지막 추가적인 공구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 빨리 구입하시고 나중에 놓쳤어요 이런 거 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국률 원장님 수업 링크까지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드릴 테니까는요. 남국률의 교재와 문제집 그리고 수업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광고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양정고 남고 넘어갑니다. 양정고 강서고도 다음번에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가람고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 명덕고, 명덕여고 네. 뭐 이런 것들. 대일고, 배강고. 배강고, 그다음에 뭐 양천고, 신목, 신서, 신서 많습니다. 다 좀 금융여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정고 가시죠. 네, 앞선 두 학교는 이제 여고라고 이제 대표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양정고는 이제 자사고이면서도 이제 남고인데요. 네. 양정고는 올해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일단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앞서 봤던 여고와 지금 편견과
1컷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 양정과 영어 내신 그 난이도가 더 높은 걸까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남자인 같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여고 학생들이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워낙 꼼꼼하게 대비를 좀 하다 보니까 평균 자체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양정고는 사실 이번 1학기 중간과 기말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이제 좀 앞에 앞선 학교랑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네, 좋겠어가지고 남자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수학하고 농구하고 수학하고 축구합니다. 영어는 못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진명여고랑 거의 문항수는 비슷합니다. 30개 문항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이제 목동고랑 비슷하게 이제 2단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과서에서 보통 대부분은 본문 지문 위주로 이제 나온다면 네. 여기는 뒤에 본문 외에 뒤에 있는 뭐 그 어떤 문법이라던가 프로젝트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내는 좀 특징이 있고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한동안 몇 년간 썼던 부교재를 드디어 처음으로 좀 바꿨거든요. 오.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썼던 그 독해 부교재는 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이번에 바꾼 교재는 그거보다는 조금 하향화된. 예, 그래서 이제 부교재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네. 35개 지문이 들어갔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이거를 예. 요 카라 쪽에다가 조금 마이크를 올려서 소리가 해주시겠어요? 찌지직. 왜냐면 이게 스쳐가지고 소리가 계속 나요. 네네네. 어디다 해야 될까요? 반대쪽 카라에다가 네. 하시면은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딱 4개 지문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범위 많은 건 이제 남학생들에게 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옵니다. 하지만 네, 중학교와 비교하면 네. 당연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보통은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이하게 내는 부분은 이제 중상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상에서 상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부교재. 이번에 새로 바뀐 부교재가 예. 이제 70%라는 거의 이제 압도적인 정말 비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부교재 출판사 선생님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네. 이제 요양문 빈칸을 기존에는 사실 많이 내지는 않은 편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양정과 좀 특징이 해마다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진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정고는 해마다 어떤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시험에서 어쨌든 그 해에 이제 시험 유형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 그 기준을 유지는 하지만 예. 해마다 좀 변동이 조금 심한 학교에 속한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네 해서 다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새로운 유형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외부 지문이 비율이 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20점 이상.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이 완전 이제 갈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딱 2문항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5등급제를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이들도 한번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평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신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부 지문이 앞으로는 조금 뭐 늘어날 경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특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부교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마찬가지 복수 정답, 즉 모두 고르시오. 네, 이런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이제 꼭 걸려 들어가는 거죠. 모두 고르라고 하면 하나만 고르죠. 네네네. 문제 잘못 읽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문 완성, 아까 새로운 유형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제시 단어를 주는데 이제 어형을 변화해서. 그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에도 뭐 조건 영작,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통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2문항인데,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의아했던 게 지칭어. 너무 쉽게 낸 거죠. 예. 네, 보통은 이제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맥상 어휘라던가 요양문 정도를 원래 추구하는 편이었거든요. 지칭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줄 치고 정말 말 그대로 쉬, 힘, 뭐 대의가 가리키는 거가 시, 뭐 틀린 다른 거 거. 틀린 거. 그래서 그런 거요? 이런 중학교 스타일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좀 힘을 좀 뺐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라는 예상은 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마찬가지 양정고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라라고 네. 하고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항수는 뭐 한 문항인데 어차피 4개 지문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네. 한쪽 의미 이제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영어학원 다닐 때 제가 항상 지적하는 맹점 중에 하나가 수능 리딩하고
단어만 외워서 고등학교 올려보내버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절대 안 저는 되는 위험하다 위험한, 생각하고요. 매우 주관식 서술형 대비 안 하면 네. 진짜 쫄방인데 고등학교 맞아요. 내신 가서 영어.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근래 보기 드문 좀 생소한 아이디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양천구 사시는 분들 같아요. 김정숙님, 뽀뽀뽀님, 언제나 도전 중 윤언경님 등등 그린님 아니다. 김정숙님 등등 새로운 좀 아이디 분들은 이제 양천구이신가 봐요. 네. 오늘 좀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성실한 복습과 그리고 이제 계속 누적해서 네.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가르쳐줘도 똑같이 틀려오더라고요. 네, 남자애들은 실수.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법과 영작 당연히 모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양정고 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 지문 대비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는 문항은 줄었지만 예.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짙고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낼 경우는 고1이지만 고3 수준까지 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내신 대비에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네. 정말 실력을 좀 탄탄하게 쌓아낼 부분은 어렸을 때. 정말요. 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특강이라든지 누적 복습이 있는데 뭐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정도까지만 양정고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 분석입니다. VS. 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명도외고와 진명 목동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네. 아무래도 이 단위수에서 좀 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고다 보니까 이제 1학년 영어는 이제 명도외고가 3단위, 6단위, 총 6단위인데 공통영어가 3단위, 그다음에 심화영어 회화가 3단위 이렇게 총 6단위가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심화영어가 이제 6단위가 들어가고 영어과 학생들 2학년들은 4단위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10단위가 영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진명여고는 영어가 1학년 4단위, 2학년 4단위 이렇게 됩니다. 목동고 영어는 3단위고 그다음에 2학년은 4단위고 보통 이제 3단위거나 4단위 이렇게 되는데 외고는 아무래도 단위수가 좀 높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범위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단위수가 크고 영어 과목 수가 2개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많다라는 게 명도외고 특징이고 예. 진명여고 같은 경우 명도외고에 비해서 범위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죠. 모의고사가 만약 100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지문이기도 하고 예. 근데 목동고나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마 100개까지는 네,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난이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5등급제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일반고인 이제 진명여고, 목동고 뭐 뿐만 아니라 목동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 영어 시험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내려간 편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외부 지문 개수를 보더라도 이제 뭐 우리가 대비를 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네.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거의 20%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목동권 학교에선 대부분 있었는데 요 문항수가 좀 이제 뭐 한 2-3 문항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시험 난이도가 조금 좀 쉬워진 그런 예.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고는 거꾸로 이제 외고가 좀 경쟁률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 어떤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럼 내신 1등급을 맞으려면 네. 어떠한 대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전문성 있는 수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간혹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소수가 있는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만 원장님이 직강을 해주신다더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만 1대1로 봐주신다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망해서 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일부만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학원에서 대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양심적인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 학원들에서 각 학교별로 전문성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만 보더라도 교직원 수가 4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부 강사 수가 20명이 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보근 부원장님은 진명여고 1, 2, 3학년만 담당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양승영 선생님은 목동고만 1, 2학년, 3학년까지 담당하시고 또 배강고만 담당하는 선생님, 뭐 양정고만 담당하는 선생님, 아니면 뭐 한가랑고만 담당하는 선생님, 예. 뭐 명도외고는 명도외고만 담당하는 선생님 이렇게 다 나뉘기 때문에 예. 전문성 있는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아마 가장 왜냐하면 그 몇십 년간의 이제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스타일, 그다음에 자료, 그다음에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목동고에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이 배정되었다. 그럼 예. A라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 스타일을 내는지 저희는 이미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매터리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분원별로 저희가 이제 목동에 3개 학원이 있고 강서에 또 1개 학원이 있는데 예. 그래서 목동 본원에서는 뭐 진명여고, 양정고, 한가랑고, 대일고, 강서고, 명도외고, 여의도여고, 여의도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10단지에 있는 이제 목동 뒷단지죠. 네. 여기서는 목동고, 양천고, 배감고, 신목고, 그다음에 신서고, 금옥여고 중점으로 하고 강서관에서는 명덕여고, 명덕고, 덕원고, 화곡고, 광역여고 중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20명이 이렇게 나눠져서 각 학교 주력 학교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1등급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네네네. 저는 이제 근성과 네. 정확성 네.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저학년 때까지는 뭐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원서 위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저스티스를 읽었네 아니면 네. 내가 뭐를 읽었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공부가 됩니다. 많이 공부가 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은 전혀 다른 각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독해도 중요하지만 독해보다는 이제 문법, 어휘, 서술형에서 이제 비중을 둬서 그쪽에서 변별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학년 때부터 문법 공부라든지 단어 암기하는 거 그리고 그렇죠. 요즘 학생들 저희가 가르쳐 보면 단어 암기를 너무 싫어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건 다 싫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휘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에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특히 또 문법을 너무 싫어합니다. 네. 문법이 뭔지도 모르고 문법 규칙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왜 외워야 돼? 나는 감으로 푸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감으로 풀게 되면 한 6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정확한 용어와 규칙성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 어휘와 문법, 네. 서술형이겠죠 또.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별력을 어휘, 문법, 서술형에 두는 거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휘를 저학년 때 좀 많이 규칙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뭐 일주일에 뭐 30개씩 2번 가니까 60개 외웠네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최소한 100개에서 한 150개 많으면 200개 정도씩은 한 번 횟수당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단어를 외울 때 뭐 다의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사 하나가 가지고 있으니 이 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끔 그거를 요렇게 예를 들어서 appreciate라는 동사를 뭐 감사하다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감상하다로 문학 작품 이름을 감상하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다로 해석할 것인지 뭐 이렇게 좀 그 문맥에 맞게끔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다의어 그다음에 근데 저기 반의어, 유의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네. 리뉴는 몇 학년부터 다니는 학원이? 저희가 이제 예비중부터 받기 때문에 초6? 네, 초6부터 해서 고3까지 있습니다. K 문법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까? 그럼요. 제가 그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탭스 특강으로 제 수강생이 600명 이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문법 특강으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 문법 교재가 시리즈로 저희 자체 교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그 단계만 가지고 오면 고등 기출문제까지 다 풀고 입학하기 때문에 오. 네, 저희가 그런 부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초6부터 다닐 수 네. 있는 목동의 리뉴 어학원 네. 대표님, 부대표님 함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암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고등 문법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문법 용어 필수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설명할 때 이 consist of냐, consisted of냐, 예를 들어서 준동사에서 나왔는데 컨시스트 학생들이 오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consist of가 이제 자동사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이건 자동사라서 수동 형태가 되지 않잖니 했을 때 나 자동사가 뭐야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 설명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법 용어에 대한 필수 암기가 필요하고 감으로 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감으로 풀면 정답률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
그 용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뭐 문법 문제가 중학교 때는 다음주 투부정사의 용법끼리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긴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 틀린 문장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그럼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관계부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동사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뭐 태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뭐 분사구문에서 틀린 건지 도치구문이 틀린 건지 이걸 다 판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문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내시는 아무래도 이제 고3 수능 스타일의 이제 수능 유형으로 이제 많이 독해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석적으로 독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빠르게 풀어야 되지만 또 정확하게 푸는 그다음에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것이 또 필수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작은 집단에 있기보다는 좀 정기고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학년이 뭐 200명, 300명, 뭐 1000명 있는 학원에 간다 그러면 내가 이 집단 내에서 지금 몇 %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본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쟁을 할 상대들과 이제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경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고사를 좀 통해서 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꼼꼼해지거나 탈학군지 하거나 영어가 그냥 발로 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가거나 뭐 등등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수능 파이터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문법을 이제 한국형 스타일의 문법 교재를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문 독해 책이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문 독해 뭐 그다음에 문법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도 나와 있고 문법을 이제 프랙티스 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자꾸 감으로 독해 지문 속에서 문법을 풀려고 그거부터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감으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뭐 문법 개념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기르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전 문제 한번 모양 좀 보여주시면서 넘어가 볼까요? 여기를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독해가 한 30-40%밖에 들어가지 않고 듣기가 한 10%,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뭐 20%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 포지션은 조금씩 학기별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법과 그다음에 어휘와 그다음에 뭐 이런 서술형 비중이 조금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도외고 문법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게는 이제 10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 그러는데 뭐 단어 구문 정도가 아니라 이거 문장 수준으로 나오네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한 문제고요. 명덕외고가 예전에 2학년 문제에서 지문이 이거의 3배가 되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게 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2군데가 틀려 있었는데 숨은 그림 찾아라?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문법적으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사실 정답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동사에서 50% 정도가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중점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동사를 볼 때 동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점검할 때 3가지를 점검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제겠죠. 그다음에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수일치냐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서 동사가 틀린 부분이 대략 한 50%가 틀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중점적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할 경우에 답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동사 중점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혹은 관계부사를 정확하게 잘 썼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분사구문 제대로 나와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중점적으로 본다면 학생들이 조금 정답을 좀
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도계고를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지망을 할까 말까 네. 생각하시는 중3 어머님들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동고 가볼까요? 네. 아, 진명여고. 네, 진명여고도 이제 일반고라고 해서 문법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문법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냥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 A에서 F 중 업버스한 틀린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가 지금 수일치가 틀려 있는지 관계대명사가 틀려 있는지 아니면 도치가 틀려 있는지 전치사와 투부정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계고 다니는 네. 남학생이 1등급 받는 경우 있어요. 남학생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럼요,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대 경영 간 친구도 남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영어도 당연히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모두 잘한 이 3명을 놓고 봤을 때, 네. 그 남학생은 영어도 1등급이었는데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수시로 서울대 경영을 들어갔고요. 네. 이제 수능도 봤는데 수능도 거의 몇 개, 한 개인가? 2개 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수능 전체에서. 네, 네, 전 과목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연대라 고대 간 친구는 이제 수학 성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영어는 1등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대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도 되게 잘하는데 수학까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이제 서울대 경영을 간 친구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었습니다. 네. 남자도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예, 셰프들 남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진명여고 맞고요. 그다음에요. 네. 목동고. 네, 목동고 서술형 문제를 하나 좀 예시를 들어보면 네.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다가 갑자기 한국어가 등장합니다. 네. 해서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데 전념한 학자들이 있다.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네. 어형 변화를 시킬 것 이런 조건이 붙잖아요. 네. 주어진 단어 외 추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빈칸수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을 모르면, 그래서 간혹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영작 서술형을 잘하면 에세이 수업을 들으면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세이랑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네. 네, 에세이는 이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쓰는 부분이 되겠고,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어떤 이런 영작 부분은 네. 사실상 이제 구문이 또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이 되어서 이런 주요 구문을 갖다가 자꾸 영작을 써보는 거가 훨씬 그렇죠.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의 방향성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뭐 저거는 에세이는 자기가 발산하는 방향이고 맞아요. 이 고등학교 내신은 선생님한테 맞춰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맞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왜 오답이 많이 나왔냐면, 여기 칸수에 맞춰서 썼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dedicated to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고, 얘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이제 동사를 스터디를 스터딩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전치사인지 몰라서 애들이 동사원형 썼다가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요것도 이제 dedicated 동사가 뭐뭐를 헌신하다가 되기 때문에 뭐뭐에 전념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dedicating이 아니라 dedicated로 왔었어야 되겠고요. 후아가 생략된 거예요? 맞습니다. 오, 똑똑하시네요. Who are dedicated to studying 하고 왔어야 되는데 who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칸수에 그래서 맞춰서 칸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dedicated to studying. 관계대명사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네, 여기선 없었습니다. The importance of, 그 다음에 the ecosystems 이렇게 왔었어야 되겠죠. ecosystems,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를 맞출 때 수동 동명사로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being restored로 왔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restoring something을 썼다가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멋대로군요. 네, 네, 네. restored. 알겠습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목동고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다음 문제는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문제거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독해를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윗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보기에 주어진 단어만을 사용하여 영어로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해석을 해보고 해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네. 영작을 못합니다. 오. 문법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영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그 토끼와 그 다음에 여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우가 이제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진화해서 점점점 빨라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토끼도 여우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진화해서 빨라진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요약문 부분에서 그러면 이러한 그 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근데 여기에 요걸 활용해서 여기 영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키워드가 지금 would go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만약에 그 이벌빙 진화가 계속돼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진화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얘는 이제 멸종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드쿠드 슈드 마이트 중 하나서 동선을 써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이제 네. 여기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이제 if부터 시작해야 되는 여기가 if가 없었던 게 네.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원래 그럼 원문대로 그대로 그냥 써본다면 if one of the two were to stop evolving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문법을 모르면 여기에 이제 one에 맞춰줘야 되는데 왜 was를 안 쓰고 were를 쓰느냐. 가정법이기 때문에 was를 못 씁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이파이 we밖에. 워러 벌드요. 맞습니다. if와 were 벌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we를 써야 되겠고 문제는 학생들이 여기에 if를 써야 되는데 if가 없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될 수 도치야. 있거든요. 그러면 were가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were one of the two 그 다음에 to stop evolving 이렇게 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도 알아야 되겠고, 근데 문법도 이제 뭐 가정법과 그 다음에 뭐 if가 생략됐을 때 도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뭐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갈 핵심어를 찾아서 영작을 하는 부분이 조금 역시 어려웠던. 도치는 역시 스타워즈의 요다의 말투를 많이 연구하면 도치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네. 그 챗GPT 형님 덕분에 네. 빈번하고 횡행한다라는 뜻이 말이 있어요. 그냥 네. 넣고 요약문 걸어서 그냥 바로 빈칸 때리면 선생님 문제 출제 완성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명덕외고 기출문제 예시.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올해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제 몇 년 전에 기출됐던 부분인데 어휘급 블랙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쓰는 거랑 같은 거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여기 보면 가에서 차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음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러면 가 하나당 그다음 4개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40단어거든요. 네. 40단어의 어휘의 우리말 뜻이 바르게 연결된 곳을 모두 찾아 각각 그 기호를 빠짐없이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단어의 모든 뜻을 알아야지만 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어휘 수준을 좀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anonymous라는 단어가 익명의 뭐 이런 단어인데 이제 안 맞는 거죠. 외대국어에 비하면은 안 돼. 그래도 조금 외대국어까지는 안 쉬운 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것도 보면 뭐 버사차이라는 단어도 뭐 다재다능한 다용도 이런 뜻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belligerent라는 거 호전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오이씨, 우호적인으로 뭐야, 뭐 잘못 나와 있네요. 빌리지. 네, 이래서 이제 뭐 confidential 이런 단어도 탭스 어휘 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네. 뭐 기밀의 뭐 이런 단어라서 네, 외계인 문서에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시니트를 그러면 상원의원인데 아니 상원의원인데 항원의원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냈고 요것도 이제 뭐 귀족인데 평변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쉽지 않은 네. 모두를 다 알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inauguration도 뭐 퇴임식이 아니라 뭐 취임식이라는 단어인데 잘못 나와 있죠. 그래서 인인데 그래도. 네,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한 문제를 맞출 수가 다 없기 때문에 하나를 맞춥니까? 네. 아, 가성비 되게 떨어지는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풀이까지 준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목덕의 대장 어학원이죠. 리뉴 어학원 대표 원장님과 부원장님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갑방어 이 학군지 내신 영어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다른 지역으로 중3 때 도망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하면은 중3 때 예비 고1 리뉴학원 수업 꼭 많이 들으시고 요새 뭐 예비 중2 뭐 예비 중1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좋은 대학교 수시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출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셔요? 너무 긴장됐는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워낙 재밌게 해주셔서. 네, 부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소장님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세요? 끝나버렸어요. 네, 제가 이파이 워러벌드로 그냥 바로 긴장 풀려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고문을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하나따구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이제 성문 종합영어가 부교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김치산 대표님 막 추억 네. 돋으시던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뉴 어학원 원장님, 부원장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여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현실을 알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판단을 하십사. 외국어 이 정도 나온다. 예, 그다음에 예전에 비하면 또 뭐 이렇다. 일반고는 이렇다라는 걸 꼭 아시고 지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이병훈 소장TV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게스트 모셔가지고 재밌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